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되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도 언 3개월이 훌쩍 지났는데요.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인원 감축 대상자가 되거나 타부서로 이동되는 등 고용 불안에 놓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초반에는 연차 휴가를 쓰게 하는 일이 많았고요. 근데 이제 연차 휴가로 커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급 휴직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무급 휴직으로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해고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셋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연차를 쓰는 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차를 쓰도록 강요를 하고 그 강요에 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위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뭐 물론 사업주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사업주 측의 사유로 휴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위축으로 인한 뭐 매출 감소, 경영상의 어려움의 상황은 법적으로는 사업주 측의 책임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실제 직원한테 주는 돈의 70%를 휴업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휴업 수당을 안 주고서 무급으로 휴직을 강요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고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법상의 해고는 기본적으로 직원한테 아주 큰 잘못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정당해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너무 힘든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하긴 한데 정리해고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를 하는 거예요. 직원한테 너가 사직서 내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면 이제 일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권고를 받아서 이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권고사직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원치 않아서 사직서를 낸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가 이제 권고사직을 종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권고사직서를 쓰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 근로기준법 46조고요. 근로기준법 46조 제목이 휴업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규칙 사유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 그걸 어겼을 경우에 그럼 회사 측에서는 어떤 뭐 벌금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럼요. 이게 임금 체불이 돼서 그 벌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체불된 임금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실 주긴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원칙적으로는 다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뭐 사업주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는 게 맞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좀 약간 다른 해석을 최근에 내놓긴 했어요. 무급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회사가 뭐 도산, 폐업할 정도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동의서를 쓰는 경우,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무급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해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무급 휴업에 대한 동의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말 그대로 동의서는 내가 동의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건데, 딱 동의서 제출하면서 이거 사인해라, 이거 사인 안 하면 해고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사인 안 하고는 못 버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건데, 형식적으로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거고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강제로 사인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런 동의서들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주가 강요하는 경우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딱 법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노동부가 잘 대응을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잘 대응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현재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노동부에서 익명신고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고를 해라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
그 강요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 동의서 안 쓰면 해고하겠다라는 걸 녹음을 해두시면 어쨌든 이게 비자발적으로 쓴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을 모아두시고 나중에 휴업수당을 청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줄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가 돼요. 정규직의 경우에 33% 정도 되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66%가량이 이제 소득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고사직이라던가 해고의 비율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50% 이상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공장문, 직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 측의 어떤 잘못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정부에서 내놓은 것 중에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쨌든 휴업을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고용유지지원금이에요. 그래서 확진으로 인해서 어쨌든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때도 이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할 수는 있긴 하죠. 사실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책인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무급 휴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50만 원씩 여기도 이제 3개월 정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50인 미만의 작은 데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그런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을 정부가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무급 휴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뭐 통장이랑 이런 것, 뭐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면은 어쨌든 월 50만 원씩 3개월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계약서라던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문제는 이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계약서조차 안 쓰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월 5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 돈조차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버 기사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배달 대행 일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타다도 뭐 그런 건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마련을 했죠.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이제 AB5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 체계가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법상 근로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계약서도 없고 뭐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내가 근로자다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사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AB5법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번에 만든 법은 입증 책임을 사업주한테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근로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사업주가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걸 역으로 입증을 해야지만 그 경우에만 이제 개인 사업자, 진정한 프리랜서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을 만든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불안정한 노동자들,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현실이 존재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이 딱 수면 위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분들이 진짜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드러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걸 적용을 했다가 근데 이분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자체가 적용이 안 되네? 그러면서 사실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거를 이제 부차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다는 그 AB5법과 같은 그런 법을 우리나라에 좀 도입을 하면은
사실 훨씬 더 예, 현실에 좀 더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그럼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신가요? 저희 이제 직장갑질 119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노동조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도 있지만 어디에서도 말을 하기 힘들고 어디에서도 보호받기 힘들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직장갑질 119에 문의를 해주시면 어쨌든 이제 법률적으로 전문가들, 그다음에 노동의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직장갑질 119 오픈 카톡방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